차압 위기에 빠진 뉴욕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한 가두 모금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시즈 파크 도서관의 제이슨 김 부관장이 잦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워볼 잭팟의 상금이 4억 1,5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 또 한 번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정책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차압 위기에 빠진 뉴욕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한 가두 모금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오늘 뉴욕과 뉴저지 한인마트와 식당 25곳에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에 빠진 뉴욕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한 가두 모금 활동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오늘 오후 뉴욕과 뉴저지 한인마켓 23곳과 식당 2곳 등 총 25곳에 성금 모금함 설치를 마치고 본격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아름 마트나 또 한양 한남 체인 여러 곳에다가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보러 오시면서 모금함에다가 1불, 2불 여주시면은 참 우리 한인회가 정말 든든한 이런 동포에 의해서 든든한 한인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30만 불이 모일 때까지 여러분들 1불도 좋고 5불도 좋고 10불도 좋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금함이 설치된 곳은 뉴욕 뉴저지 H마트 17개 지점과 한양마트 4개 지점, 그리고 뉴저지 한남체인과 뉴욕 뉴마트 등 23곳, 그리고 플러싱 금강산과 탕 등 식당 2곳입니다. 30여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한인회관 체납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2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이번 주말 가두 모금과 종교기관 모금 등 최선을 다해 꼭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시즈 파크 도서관의 제이슨 김 부관장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부관장은 어제 도서관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잦은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김 부관장은 5일 자신의 유임 여부를 두고 열린 펠팍 도서관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관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잦은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펠팍은 한인 인구가 53%가 넘는 만큼 도서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을 위해 일해줄 수 있는 한인 직원을 후임으로 채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관장은 앞서 도서관 부관장직의 해임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향후 시의원 출마 등 정치 행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미 직원 채용을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원자 중에는 한인 지원자도 있다며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관장은 이달 28일까지 근무합니다. 뉴욕주 상원 제16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가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승진 후보 한인 후원회는 이달 11일 정오 미들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정승진 후보를 후원하는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준비위원장은 엄수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이 맡았고 한인 후원회 공동회장단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12일 오후 7시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드 마티니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균 전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장 주최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이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정승진 후보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30년 가까이 봉사하고 권익 옹호 활동에 앞장서온 정승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정승진 후보 앞으로 수표를 작성해 캠프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한편 정승진 후보는 한인사회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기존 3명이던 공동회장단을 13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제공되는 비닐봉지에 장당 5센트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5일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미 이번 조례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슈퍼마켓과 식당, 옷가게, 쇼핑몰, 백화점, 잡화점 등 소매점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장당 50센트에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직접 가져온 비닐봉지나 푸드스탬프로 구매한 식품, 노점업소 음식, 식당의 포장 음식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제외됩니다. 위반 업소들에게는 첫 적발 시 $250, 재적발부터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2017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계도 기간 동안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요금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상금 지급이 5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배상금 분배를 맡고 있는 화해관리기업 러스트 컨설팅사는 지난달 21일 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배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그동안 보상 및 쿠폰 교환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분배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월 말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배상금 지급 우편 배송일이 정해지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상금은 현금과 항공권 쿠폰 형식으로 해당자 7만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가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급되는 배상금은 약 $6,450만 달러로 1인당 평균 $92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 또 한 번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의 상금이 4억 1,5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추첨은 7일 밤 10시 59분에 실시됩니다. 지난 4일 실시된 파워볼 로또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상금은 4억 1,5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은 상금을 현금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2억 6,90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잭팟 상금이 늘어나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뉴욕과 뉴저지 각 복권 판매상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서 델리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당첨 금액이 4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로또를 구입하는 손님이 평소의 2~3배에 달한다며 한인사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파워볼 로또 잭팟은 올해 초에는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까지 오르면서 전미 대륙의 로또 광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 추첨은 7일 오후 10시 59분에 실시됩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정책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이민 정책 공약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멕시코 부담으로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 추방군을 신설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전원 추방하겠다는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앵커 베이비들의 시민권 취득도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가 성폭행범들을 미국에 보낸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테러 사태와 관련해 무슬림들의 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 이민자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 이민개혁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유예 확대를 담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다면 꼭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맨하탄 일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촬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선 조종인 만큼 경찰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4일 맨하탄 다운타운 본드 스트릿 일대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며 창문 너머로 건물 입주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드론을 조정했던 한 남성은 한 입주자의 항의를 전달받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드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제조사들이 제품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항공청은 올해부터 무게 0.55파운드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드론을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7,500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상 2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법에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나 대책은 빠져 있어 보다 세밀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33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로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일단락됐습니다. 1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다 했는데요. 올해도 무투표로 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라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제33대 LA 한인회장으로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로라 전 부회장과 박형만 LA 노인센터 이사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이사장의 서류 미비 등 후보 자격 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전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이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등록한 사람은 노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님이기 때문에 단독 입후보로서 당연히 제33대 한인회장에 당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출마에 변해서 한인회의 혁신을 강조한 로라 전 부회장은 당선을 예상한 듯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정당당히 승부를 걸고 이겨서 정말 한인사회의 혁신의 기수가 되고 싶습니다.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제임스한 현 LA 한인회장은 후보 등록 마감 직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로라 전 부회장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반면 후보 등록이 불발된 박형만 이사장은 선관위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 30여까지 무슨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3자가 볼 때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함께 선관위는 박형만 이사장이 후보 등록 시 납부한 공탁금 10만 달러는 다시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 측은 내일 오전 차기 한인회장으로 확정된 로라 전 부회장에게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의 재롱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엔 손주들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치매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노인 요양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품에 하얀 물개 인형이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하는 로봇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쓰다듬거나 뽀뽀를 해주면 기분이 좋은 듯 고개를 흔들며 품에 안깁니다.
It's white. It has these lovely big eyes and lovely eyelashes. 복슬복슬한 털 속에는 수천 개의 센서가, 머리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재롱을 부립니다. 물개 로봇은 일본에서 지진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개발됐는데 최근엔 세계 곳곳의 요양원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입이라는 이름의 이 물개 로봇은 노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스스로 구분합니다. She's brand new and she's slowly learning our residents and how to react with them. 한 달 전 이비가 온 뒤로 우울증을 앓던 노인들의 약물 복용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개 로봇은 특히 치매 환자들과 교감하며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No cure for this disease, but there are opportunities to make life better for each one of those people who are affected by it. And Evie certainly does that for us.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일본에선 로봇 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리 할머니도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 가까이 로봇 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 못지않은 재롱과 위안을 주는 데다 관리는 더 쉬운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旅行するときはスイッチ切って行っちゃいますし、で餌もあげなくていいし、おしっこもしないしって。 로봇 개로부터 커다란 위안을 받은 노인들은 로봇 개가 고장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사원을 찾아 장례식을 치러주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본에선 로봇 스마트폰, 일명 로보혼까지 출시됐습니다. 깜찍한 춤을 선사하는 로보혼은 휴대전화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친구이자 비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おはよう、朝だよ。今日はサーフィンに行く予定だよ。 마음을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주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僕はアイちゃんが大好きだよ。 로봇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친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사유셋에 위치한 V 프리킨더가튼과 이 학교 재학생 비군의 부모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군의 부모는 학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뉴욕주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로 학교 측을 다시 형사고발했습니다. 비군은 선생님들로부터 너는 멍청해라는 언어폭력과 함께 차별 대우를 받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2016-17 회계연도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의 예산이 $235만 책정됐습니다. 지난 회기보다 7% 증가한 것입니다. 성인 교육과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15.8%와 6.9%씩 상승했습니다.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킴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이민자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We Master Money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저소득층과 이민자 여성 사업가들의 크레딧 관리와 은행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2년 동안 저소득층과 이민자 여성 사업가 1,000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전문가 17명의 멘토십 서비스, 1:1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여성 사업가의 경우는 90%가 융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필드 학군 내 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버겐필드 학군 전체 18곳의 음수대 수돗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11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링컨 초등학교 보일러실에서 채취한 수돗물에서는 기준치보다 3,000배나 높은 납성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펠팍과 레오니아 학군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하지만 흐린 날씨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침 일찍 소나기가 오겠지만 점차 개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